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삼지연시 건설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7월 11일과 12일 삼지연시 건설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내각 총리인 김덕훈 동지와 조용원 동지, 리일환 동지, 김재룡 동지를 비롯한 당 중앙위원회 주요 간부들이 동행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2021년 11월 14일 산간문화도시의 표준으로 본보기 지방도시로 전변된 삼지연시를 현재 지도하시면서 4년간에 걸친 삼지연시 건설 사업이 당에서 구상하고 의도한 대로 성과적으로 진행된 데 대하여 긍지 높이 총하시고 삼지연시의 생활 환경이 변모된 데 맞게 도로와 철길 공사를 적극 추진하고 생태 환경과 산림 보호 대책을 세우며 여관 및 호텔들을 추가로 건설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삼지연시를 혁명전적지 답사지구 관광지구로 더욱 훌륭히 꾸리는 데서 나서는 강령적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의 현지 지도 말씀과 당중앙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삼지연시 추가 공사 계획들은 기본적으로 완결됐습니다. 삼지연 혁명사적관과 편의봉사시설을 비롯한 40여 개의 공공 및 생산 건물 공사와 수십 세대의 종업원 살림집 건설, 23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도로 공사를 끝냈으며 삼지연 비행장 개건과 철길 공사를 비롯한 일부 미진된 대상 공사들이 진척 또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삼지연시의 여러 것을 돌아보시며 건설 사업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건설자들이 삼지연시를 혁명전통 교양의 위력한 거점으로 문명한 산간도시의 전형으로 보다 완벽하게 꾸리기 위한 중요 계획 사업들에서 책임적인 노력을 기울여 훌륭한 성과를 이룩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건설 과정에 반려된 지도 일꾼들의 무책임성과 그로 인하여 산생된 일련의 엄중한 편향들에 대하여 강하게 지적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새로 건설된 국내 관광객들을 위한 여관들을 돌아보시며 발전하는 시대적 요구와는 근본적으로 대치되게 낡고 뒤떨어진 기준으로 허술하게 시공해 놓은 데 대하여 엄하게 지적하시고 이로 인하여 신설 건물들에 대한 비정상적인 개건 보수의 필요성이 제기되게 한 문제가 시 개발의 총적 전망 목표 계획 사업에 어떤 저해를 주었으며 얼마만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는가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허다하고 심중한 부족점들을 준공검사에서 그대로 통과시켜 운영단위에 넘겨주는 무책임한 행위를 한 건설감독기관의 극심한 직무태만을 심각히 비판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건설감독기관들의 역할을 높일 때 대하여 계기 때마다 늘 강조하고 있지만 이 부문 일꾼들은 당 중앙과 정부의 요구와 지시, 경고를 귀등으로도 듣지 않고 있다고 하시면서 국가 건설 감독성의 책임 간부라는 사람부터가 그처럼 중시되는 삼지연시의 공공시설 준공 검열에 일절 관여하지 않은 사실 하나만 놓고 보아도 사상적 해이와 직무 태공이 얼마나 극도에 이르는가를 명백히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국가건설감독상 리순철은 준공검사를 시작한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삼지연시에 나가보지 않고 현지 지휘부 일꾼들에게만 방임해 놓았으며 전 국가건설감독성 부상이라는 자는 현지에 나와 틀고 앉아서는
무책임한 일본세로 허송세월하였는데 이들은 국가와 인민을 위해 복무하려는 관점이 전혀 없고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초보적인 도덕과 자격도 없는 덜떼먹은 자들이라고 엄정히 지적하시면서 이들을 권리 정지시키고 법기관에 즉시 넘겨 검토할 때 대하여 지시하셨습니다. 또한 책임있는 삼지연시 건설지휘부 준공검사위원회 성원들을 전원 사업 정지시키고 엄격히 문제를 세우며 건설부문 정치그룹화 책임자로 사업하고 있는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부부장을 강직시킬 때 대하여 지시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평양시 산림지 건설에만 치중하면서 건설 전반 사업을 지도해야 할 직책상 임무 수행을 태공한 내각 부총리와 국가 설계 기관의 책임 일꾼들의 취미 본위주의적인 관점과 사업 능력도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삼지연시 건설 사업에서 반려된 문제점들이 여실히 보여주는 바와 같이 지도 간부들이 무책임하고 건설 감독의 날이 무디면 바로 이렇게 당의 주체적 건축 사상과 건설 정책이 정확히 관철되지 못하고 국가와 인민의 이익이 손해보고 침해당하는 엄중한 결과가 빚어지게 된다고 재삼 강조하시면서 모든 것을 시급히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날로 승화되는 오늘의 현실적 요구에 비추어 삼지연시를 보다 새롭고 혁신적인 문명 도시로 일신시키기 위한 중대한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삼지연시를 우리나라 북부 산간 도시의 전형으로 특색 있는 복합형 산악관광지구, 사계절 산악관광지구로 개발하여 인민들의 문화정서적 요구를 최상의 수준에서 충족시키고 국제관광도 활성화해 나갈 당의 구상을 피력하시면서 천연 수림과 산악을 이루고 있는 백두산 일대의 대자연은 내놓고 자랑할 만한 우리의 귀중한 자원이라고 세계적인 명산 백두산 관광문화지구를 훌륭히 일떠세워 우리 인민들과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만들며 관광업이 지방 발전을 위한 주요 동력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는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삼지연시의 미개척지인 포태지구는 강설량이 많고 자연지리적 및 기상기후적으로도 체육 및 체험활동형 산악관광지구로서 적치라고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대규모 스키관광 휴양지 건설 사업을 2년 기간 내에 추진시키는 문제를 토의하시고 북포태산을 중심으로 스키장과 관광 휴양지를 건설하며 삼지연 비행장을 개건하고 관광 철도를 부설하기 위한 단계별 과업 그리고 삼지연시의 관광 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 이용하는 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들도 밝혀주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건축이 나라와 민족의 문명 정도와 해당 사회의 발전 정도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라는 것은 이미 전부터 우리 당이 계속 강조해온 문제라고 하시면서 삼지연시의 문화관광시설들을 민족적 특성과 현대성을 결합시킨 우리나라 특색의 발전된 건축 형식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건축물 하나에도 시대의 사상이 반영되고 문명 수준이 반영되는 것만큼 건설 그 자체는 곧 중요한 사상사업이라고 하시면서 건축에서 주체를 세워 우리 민족 제일주의,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북포태산지구 스키관광 휴양지를 우리 당의 인민대중 제일주의 건축 이념이 완벽하게 구현되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며 인민의 요구가 뚜렷이 반영된 인민들이 즐겨 찾는 인민의 문화휴양지로 훌륭히 일떠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는 이 밖에 백두산 등산 관광 노선을 2차선으로 확장하여 포장하는 문제, 무두봉 지구까지의 관광 철도를 부설하는 문제 등 백두산 등산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혁명 전적지 답사 사업을 부단히 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 과업들도 제시하셨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는 삼지연시 주변의 산악지구들의 답사생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 및 급양 봉사시설들과 산악철도, 삭도 등의 교통운수시설들을 단계적으로 설비 및 확대할 때 대하여서도 가르치셨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는 산지 면적이 전 영토의 거의 8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자연 지리적 특성에 맞게 산악 관광업을 전망성이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이와 함께 자연 및 환경 보호를 위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도 완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방대한 삼지연 관광지구 건설 사업은 나라의 자연을 널리 속에 선전하고 인민들의 문화청소 생활 수준을 더욱 높이며 관광업을 통하여 지방 발전의 추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데서 실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는 우리가 구상하고 있고 반드시 가까운 앞날에 펼쳐놓을 백두산 관광문화지구는 분명 친선적인 외국의 벗들에게도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관광지로 될 것이라는 데 대하여 의심할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부강 번영을 위한 무수한 초행길들마다의 진함없는 사색과 심혈과 청력을 깡그리 쏟아부으시며 날에 날마다 부흥 번영하는 새 세상을 끊임없이 구상하고 안아오시는 창조와 건설의 위대한 영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종은 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용도에 떠받들려 가까운 앞날의 역사의 삼지연 땅에는 만인을 경탄시킬 경이적인 인민사랑의 기적적 현실이 빛나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사회주의 제도의 상징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강대성으로 규정하시고 후대들에 대한 사랑의 힘으로 전진하는 강국건설 위협의 활로를 펼쳐가시는 경리하는 아버지 김종은 원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주체 100일 2012년 7월 14일 경상유치원에 사랑의 자옥을 새기셨습니다. 리강주 원장은 2012년 5월 30일 유치원을 찾으시어 꼭 다시 오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을 남기신 경리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 그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45일 만에 또다시 찾아주셨다고 하면서 영광의 그날에 대해서 격정 속에 전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어린이들은 보고 싶은 김종은 원수님 이 노래를 정말 즐겨 부르고 있습니다. 한밤 자면 오실까, 두밤 자면 오실까, 꿈결에도 보고 싶은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 모두의 이 소원이 꿈만같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2012년 7월 14일이었습니다. 그날 유치원 운동장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유해시설들에서 신바람나게 놀고 있는 어린이들을 환한 미소 속에 바라보시면서 따뜻이 축복해 주시었습니다. 지금도 그날이 자유로운 영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 경상유치원에 다시 찾아오신 것은 학년전 어린이들이 지능개발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유치원을 전국의 범벅이 유치원으로 종합적인 조기 예능 교육기지로 더 훌륭히 꾸리는 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들을 주시었습니다. 그날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2층으로 오르시면서 여기 계단에 그려진 발 모양의 통행표를 보시고도 어린이 교양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고 높이 치하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여기 종합놀이장에도 들리셨습니다. 석금놀이 칸이며 병원놀이 칸을 비롯해서
요런 어리칸들에서 재롱스럽게 놀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을 정겹게 바라보시던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우산놀이를 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다가가시어 꼬마우사의 진찰도 무람없이 받으시면서 사랑과 정을 다 부어주셨습니다. 경리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이날 누가 착하나라고 쓴 게시판에 오각별이 가득히 붙여진 것을 보시며 남보다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려는 어린이들의 동심에 맞는 교양 방법이라고 치하해 주시면서 교육 조건과 환경을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 주기 위한 크나큰 은정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행복에 겹어서 뛰노는 아이들의 밝은 모습도 기쁨 속에 보아주시며 격려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돌아볼수록 아이들을 위해서 바치는 교양원들의 정성이 지극한 것이 알린다는 과분한 평가를 거듭해 주시면서 대를 두고 길이 전한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날 경리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두 상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한 상은 바로 여기 운동실에서 우리 어린이들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 주시면서 사랑의 한 품에 하나 찍어주신 기념사진이고, 다른 한 상은 우리들이 맡은 본분을 더 훌륭히 수행해 나가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찍어주신 기념사진입니다. 지금도 영광의 그날 동무들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마음 놓고 가겠다고 하시며 우리들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할 크나큰 영광과 행복만을 안겨주시고 자신께서는 비 내리는 길을 웃으시며 떠나시던 경리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자애에 넘치신 그 영상, 그 당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삼복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유치원을 찾으시어 안겨주신 경리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따뜻한 정과 사랑은 재능동이들의 고운 꿈과 희망이 더욱 활짝 꽃펴날 수 있게 한 자양분이었습니다. 그날의 영광을 가슴에 새겨안고 우리 교양원들 모두는 어린이들의 재능의 싹을 제때 찾아 훌륭한 교실을 맺도록 하기 위한 교수교양 사업에 큰 힘을 넣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수많은 음악 신동들이 배출되었으며 국제 경연 무대들과 축전들에서 우수한 성과들이 이룩되게 되었습니다. 올해 진행된 제33차 국제 어린이 및 청소년 기술작품 축전에서 최우수상을 쟁취한 것을 비롯하여 우리 어린이들이 경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이번 축전의 주최자는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조선의 어린이들의 예술적 기량에 대해서 탐목을 금할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우월한 교육제도와 밝은 앞날에 대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영을 보면서 경리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품속에서 재능의 싹을 마음껏 꽃피워가는 우리 조국의 밝은 미래에 대해서 더욱 확신하게 되었으며 그런 미래를 가꾸어가는 교육자로서의 이런 용의와 긍지감을 다시금 새겨안게 되었습니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억만금에도 비길 수 없는 귀중한 보배로 여기시는 경리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따뜻한 축복에 또 받들며 더더욱 밝아지고 있는 행복동이들의 모습은 후대 사랑, 미래 사랑의 힘으로 전진하는 우리 조국의 참 모습으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전국의 농촌 마을들을 사회주의 리상촌으로 전변시켜 인민들의 세계적 숙망과 리상을 실현해 주려는 어머니당의 열화 같은 사랑과 정이 또 받들려 각지에 현대적인 농촌 문화 주택들이 계속 일떠서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웅대한 농촌 건설 구상이 또 받들려 덕천시 신성농장이 농촌 문화주택들이 일떠서 새 집들이 경사를 맞이한 소식을 리형원 특파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에서는 여기 신성농장의 여러 마을들에
300세대의 농촌 살림집을 또 세웠는데 이 과정에 자체의 건설 역량과 물질 기술 토대가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살림집 내 배부 예정되는 전부 우리 시에서 자체로 만들어서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살림집들의 형태가 모두 가게하고 또 새로운 공업들이 도입되는 데 맞게 기능공 양성에 큰 힘을 놓는데 실제 건설을 통해서 우리 건설자들의 기능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살림집 형태와 공종별에 따르는 보여주기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는 것과 함께 건축물의 질 보장에 주되는 힘을 넣어 수백 세대의 현대적인 문화주택들을 보란듯이 일떠세웠으며 느티나무와 복숭아나무를 비롯한 많은 나무를 심고 록지를 조성해서 풍치를 덮었습니다. 평안남도와 독천시의 일꾼들, 건설자들,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한 살림집 입사 모임에서는 축하 연설에 이어서 살림집 이용 허가증이 전달됐습니다. 새집들이가 시작되자 흥겨운 춤판이 펼쳐져 마을들은 명절 분위기로 들끓었습니다. 농업근로자들은 농촌진흥의 새 시대를 펼쳐준 당과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고마움을 간직하고 충성과 애국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쳐 해마다 다수확을 안아올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행복의 보금자리에 새살림을 피우는 농장원들의 기쁨 넘친 모습은 사회주의 영상으로 더욱 뜨겁게 새겨졌습니다. 온 나라의 사회주의 문명 개발의 새 모습을 보여주는 선경마을들이 연일 솟아나는 가운데 곡산군 문양농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또다시 새집들이 경사를 맞이했습니다. 농촌 문명의 향유자들이 터치는 행복의 웃음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지는 새 마을들은 우리 농업근로자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 조건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끝없는 신유를 바쳐가시는 경야른 김정은 동지의 위민 혼신의 로고 속에 마련된 고귀한 결실입니다. 새집들이가 시작되자 현대적인 문화주택에 입사하는 농업근로자들이 기쁨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고 흥겨운 춤판이 펼쳐져 마을들은 명절 분위기로 들끓었습니다. 일꾼들이 새집의 보금자리를 피우는 농장원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농업근로자들은 위대한 당의 용도 밑에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맡겨진 책임과 본분을 다하며 전야마다의 세세년년 풍요한 작황을 안아올 결의들을 피력했습니다. 지금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큰 물과 태풍을 비롯한 재해성 이상 기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앞으로 예견되는 날씨에 대해서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엘니뇨 영향으로 해서 6월 26일경에 장마가 시작되었는데 올해에는 이보다 20일 정도 늦어서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7월 15일에는 습한 바다 공기 영향 그리고 불안정한 대기 영향이 겹쳐서 내륙의 일부 지역 이렇게 국부족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비가 16일부터는 전반 쪽 지역에서 확대되겠습니다. 그래서 16일부터 17일 사이에는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서 전반 쪽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는데 특히 서해안을 위주로 여러 지역들에서 이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18일, 19일, 20일에도 전반적 지역들에서 비가 내리겠는데 이때 일부 지역들에서는 폭우를 동반해서 많은 비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자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서 나서는 대책적 문제들에 대해서 김광효 국가비상재해위원회 처장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올해에도 우리나라가 재해성 이상기후의 영향을 받을 것이 명백한 조건에서 모든 부문들에서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근 년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큰 물과 이 태풍을 비롯한 재해성 자연 현상들은 해당 지역의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으며 또 이로 해서 국가적으로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우리가 이 재해 방지 사업에서 얻은 경험은 재해성 이상기후 현상에 한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예상하고 사소한 건강과 허점도 빠짐없이 찾아서 선제적으로 조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은 이 자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후과가 클 수 있는 대상들부터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불비한 개소들을 빠짐없이 찾아서 퇴치하는 것입니다. 국토관리 부문에서는 해당 지역의 위험 개소들을 다시 한번 장악하고 이 제방 장석 쌓기와 강바닥 파기 등 강하천 정리 사업에 힘을 놓으며 특히는 이 산이 많은 우리나라의 자연지리적 조건에 맞게 사방야계 공사를 질적으로 해서 자연재해 발생 위험률을 최대로 낮춰야 합니다.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는 해당 부문의 특성에 따라서 서로 각이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부문에서는 어떤 피해 상황이 조성될 수 있는가를 미리 예측 예단하고 정연한 지시체계, 이 통보체계를 세워서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논뼈 생육 상태가 아주 괜찮은데 이것이 실수확고로 이어지자면 지금부터 각성해야 합니다. 폭우에 의한 강수량이 예상보다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녹음용 저수지들에 대한 수위 조절을 과학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물 통과 능력을 최대한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배수 양수 설비들이 정비 그리고 이 전력 보장 대책을 철저히 따라 세워서 논밭이 침수되거나 유실되는 현상 그리고 빗바람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미리미리 따라 세워야 합니다.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밀보리를 비롯한 애소 가꾼 올곡식들이 부패 변질되지 않게 보관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는 것과 함께 배수 양수 설비들을 만가동시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해야 합니다. 전력공업 부문에서는 수력 구조물과 함께 발전 설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서 어떤 조건에서도 만바로 돌릴 수 있게 하며 변전 설비와 송전선 등이 무더기 비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합니다. 현 상황은 모든 일꾼들이 제대로 긴장해서 지난 시기 경험과 교훈에 기초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대상과 요소를 빠짐없이 찾아 만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문과 단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요행수를 바라다가는 엄중한 후과를 처리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금 자각하고 재해성 기후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해서 인민의 생명재산과 나라의 귀중한 재물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